안녕하세요. 염차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근감소증에 대한 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항암 치료 후에 생기는 근감소증, 악액질에 대해서 얘기했나 보면 요번에는 이제 노화의 과정 중에서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근육이 빠지는데 그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 근감소증을 얼마나 잘 막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노후 생활이 행복하고 슬프고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이라는 거는 사코페니아라고 이제 보통 말하고요. 근육 섬유수라든지 단면적의 감소로 골경근인 근육량이 감소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단순하게 근육량 감소뿐만 아니라 근력의 저하로서 이제 해석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근육량 감소와 더불어 근력 약화가 생기고, 그와 더불어 보행장애, 신체활동, 수행 능력의 이상을 통한 다양한 신체 기능의 저하를 동반하는 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사실은 대부분의 노화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면은 어떤 사람은 적게 생기고 어떤 사람은 많게 생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적게 생기는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하게 생긴 사람은 결국은 활동량의 제한으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에도 걸리고 결국은 예후도 안 좋고 노후가 너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감소증, 골격근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어디냐? 바로 4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나이가 지금 40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부터도 이 근육이 빠지는 거, 뼈 소실이 되는 거를 꽉 잡고 막아주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청년 때는 근육이 확장되고 뼈도 탄탄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이제 청년의 이제 유지 시기가 이제 오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점점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실제 노년이 되게 되면은 이제 40대부터 이게 떨어지게 되고, 실제 노년이 되면은 이게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청년 때는 거의 똑같다가 40대가 되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하고 운동을 안 하는 사람하고의 격차가 조금 벌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60대가 되면은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 근감소증을 잡고 그 체력을 키우고 운동을 해주는 것이 노후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체 활동과 운동, 어떻게 보면은 비슷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틀릴 수도 있고, 사실은 틀리긴 하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관점인데요. 첫 번째, 신체 활동이라는 거는 골격근의 수칙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신체의 모든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 숨 쉬는 거,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활동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신체 활동이라고 합니다. 신체 활동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활동을 의미한 반면, 운동이라는 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운동이라는 건 뭐냐? 신체의 특정 부위에 대한 체력, 건강 등의 개선 및 유지를 목적으로 계획적,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체 활동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숨만 쉬고 밥만 먹고 걸어다니기만 한다 하면 우리 건강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운동이라는 체력을 튼튼히 해주는 걸 유지해야만이 나이가 들더라도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 활동 플러스 운동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 언제부터 하는 게 좋냐? 젊었을 때부터 하는 게 좋긴 하지만은 최소한 40대부터는 무조건 운동을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감소증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첫 번째는 근육량이 빠지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움직였던 근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신체적인 다양한 기능들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 시작은 굉장히 작지만은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조금이라도 빠지는 것 같으면은 적절하게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확보하는 것이 노후에 얼마나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지를 책임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감소증의 임상적인 증상 다양한데요. 첫 번째는 근감소증이 심해지면은 일상생활 기능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즉 숨을 쉴 때도 근육이 움직여줘야지 숨을 쉬고, 걸어 다닐 때도 근육이 있어야지 걸어 다녀요. 그런 것 자체가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조금만 잘못되다고 낙상, 골절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또한 그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폐활량도 감소해서 결국은 지금처럼 코로나에 노출됐을 때
감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감염 발생 위험도 높고 또한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 폐렴, 이런 것들이 잘 생깁니다. 또한 치매도 빨리 온다고 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사망률 역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감소증이라는 것은 수많은 병태 생리학적인 이제 원인의 총합. 어떤 사람들은 그냥 노인 증후군이라고 또 보통 말해요. 제리아트릭 신드롬이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이 근감소증을 갖고 있는 원인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수행 능력 저하, 수면 장애, 약물의 여러 가지 복용들이 생길 수 있고 치아 문제, 영양결핍, 다른 질환들, 만성질환, 우울, 인지 문제 등 다양한 것들의 원인으로 인해서 총합이 이제 근감소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실제 근육만 좋아져도 근감소증만 해결해도 웬만한 질병들을 또 예방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 증후군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방안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감소증, 사코페니아를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합니다. 첫 번째는 1차성, 말 그대로 원인 없이 생기는 거.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서 어쩔 수 없는 노화의 변화를 근감소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질병, 영양, 활동으로 생기는 이제 근감소증을 말합니다. 첫 번째 질병, 암, 당뇨, 만성질환, 퇴행성 신경질환 등 다양한 질환들이 활동량이 떨어들기 때문에 근감소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양. 특히 이제 단백질 섭취인데요. 부적절한 영양 공급이라든지 치아 이상으로 섭취가 잘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위 수술이라든지 대장 수술을 해부로 인해서 영양을 먹어도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근감소증이 없다는 거. 세 번째는 영양적이라든지 질병도 없는데 결국은 활동량이 감소해서 운동량이 떨어져서 우울로 인해서 대인 기피 같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생활하는 패턴이 너무 제한져 있으면 결국은 이것도 근감소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질병과는 다르게 다른 병들은 1차성, 2차성 나누면은 1차성은 원인 없는 경우, 2차성은 질병인데 이거는 단순한 질병뿐만 아니라 영양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활동도 같이 문제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러면은 신체 활동 감소로 인해서 근감소증이 얼마나 오느냐? 매일 0.5%의 골격근량이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0.3에서 4.2%의 근력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실제 입원 환자의 14.7%가 이제 발생하고 중환자실 환자들은 대부분 이 근감소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체 활동이 근감소증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질병이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는 31.4%, 당뇨가 있는 경우는 31.1%, 호흡기 질환 26.8%, 치매가 있는 경우 26.4%, 그리고 암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 이상이 근감소증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도 근감소증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형 이제 근감소증 선별 질문지인데요. 근력 보행 보조,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낙상.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서 4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근력. 무게 4.5kg를 들어서 나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따라서 0, 1, 2로 나눴고요. 두 번째, 보행 보조, 이제 방안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세 번째,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 혹은 침대에서 일어나 의자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10개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1년 동안 몇 번이나 넘어졌나.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 중에 4점이 넘어가면은 근감소증을 의심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진단하는 건 뭐냐? 첫 번째 이제 인바디라고 해서 BWA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남자는 7.0, 여자는 5.7 이하인 경우에 이제 첫 번째 의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력 검사. 이 손으로 이제 있는 힘이 남자는 28, 여자는 18kg 이하일 때 이게 근감소증. 그리고 세 번째 앉았다 일어나기가 12초 이상인 경우도 근감소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 인바디 BWA 기기가 그 이상이 있고 나머지 이제 양력 검사와 앉았다 이런 게 둘 중에 하나만 이상이 있어도 근감소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있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나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예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나? 일반적인 치료는 첫 번째는 동반 질환이에요. 혹시 이 환자가 어떤 질병이 있는지, 고혈압, 당뇨, 그 말 그대로 암이라든지 뇌졸중 다양한 질환이 있으면 이 질환에 대한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 영양, 약물. 말 그대로 그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키우고 영양을 통해서 단백질 섭취라든지 근육이 빠지는 걸 막아줘야 되고 필요하면 약물까지 이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운동은 이제 두 가지 운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산소 운동, 달리기라든지 걷기, 를 통해서 이제 근력을 키우는 거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건 스트레칭인데, 스트레칭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7가지를 많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 다리를 벌릴 수 있을 만큼 벌린도, 그 다음에 정면을 보며 앞으로 숙이는 운동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골반 주변 근육 스트레칭이라고 해갖고, 무릎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기어가는 자세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등을 천장 쪽으로 동그랗게 말아 올리면서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며 처음 자세로 들어 올립니다. 이거를 반복하는 걸 두 번째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허벅지 근력 운동이라고 해갖고 오금 다리를 몸틀어서 이제 내놓고 다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팔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발은 플렉스하게 이제 발끝이 무릎 쪽을 향하도록 당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엉덩이 허리 근력 운동이라고 해갖고 무릎을 접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그 허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이제 반복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엉덩이 허벅지 운동. 측면에서 모았을 때 등과 허리가 일직선이 되어야 하고요. 앞 무릎이 발이 앞꿈치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유지하여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엉덩이 허벅지 운동이라고 큰 보폭만큼 한쪽 발을 앞으로 딛고 몸통이 일직선을 유지하여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똑바로 서서 양 팔을 벌리고 한쪽 다리를 직각으로 들고 수평으로 유지합니다. 이런 7가지 운동을 해주는 게 바로 근갑소증을 예방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약물하고 이제 영양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식욕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제 식욕 촉진제라고 저희가 병원에서 메게이스라는 약을 많이 처방하는데 이거는 식욕 중추를 자극해서 입맛이 좋아서 식자량은 늘어 체중은 증가시켜요. 근데 이제 지방과 수분이 증가한 반면 단백질 증가에 따른 근육량이 증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욕 촉진제만 먹을 게 아니라 단백질 섭취도 보충해서 근력을 키워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단백질 제제인데요. 단백질은 하루에 1에서 1.5g kg당. 그러니까 만약 내가 50kg인 사람은 50g에서 보통 이제 그 75g까지 그 단백질을 섭취해줘야 되는 거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때는 식사 중간에 단백질 제제를 이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분이 뭐냐? 루신이에요. 이 루신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특전 단백질 키나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관여하는데 불행하게도 이 루신 함량이 많은 거는 전문의약품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병원에 가서 꼭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거에는 이게 함량이 들어있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영양제 중에 하나가 이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이제 악성 악액질이라든지 근감소증 환자에서 체중 감소를 막아주는 영양제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제 이 기전은 뭐냐? TNF-알파 수치를 감소시켜서 이제 골격근의 이제 세포의 사멸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유비킨은 이제 프로테아젠 단백질 분해 경로로 알려진 근육 솜씨를 촉진시키는 근력 경로를 하향 조정해 주고요. 마지막으로는 근육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켜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섭취를 향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감소증이나 암 환자에서는 악액질 환자에서 근육량을 얻고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 코엔자임 Q10입니다. 왜 코엔자임 Q10이냐? 코엔자임 Q10은 노화의 이제 영양제라고 보통 말하고 40대가 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심장에서 이제 떨어져요. 그럼 심장에서 이제 그 코엔자임 Q10이 떨어지면은 혈액을 공급을 못 해줘요. 그러면 근육량도 떨어질 수밖에, 근육에서도 사실은 이제 에너지를 만들 때 이 코엔자임 Q10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때 ATP를 만드는데 코엔자임 Q10이 충분하면은 36 ATP로 굉장히 많은 양의 ATP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에너지가 이제 적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근력을 생성하는 거, 운동을 하는데 힘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 영양제로 이제 보통 비타민 C하고 D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고 근육병이라든지 악액질 때 분비되는 이제 인터로킨 6를 감소시켜서 이제 근육이라든지 악액질 진행을 막아주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비타민 D도 역시 악액질이라든지 근감소증 환자에서 근육 소모의 중요 이제 중재자인 인터로킨 6를 억제하여 근육 소모를 막아줌으로써 그 악액질 및 근감소증을 막아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